안녕하십니까. 일위원 리서치입니다. 어제 현대건설 바이콜을 한 뒤에 나도 전화를 꽤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보지만 주택 관심이 많더라고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러니까 관심 많고. 주택 쪽이 그러다 이제 우리가 전에 콜했던 거 현대생각해 봤는데 이건 좋다. 맞잖아. 싸니까. 따라잡을 건데 시기가 문제죠. 그치. 지금 사고가 어쨌든 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어쨌든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코멘트를 드리고 싶지 않았던 내용인데 궁금해하시는 진짜. 분들이 있긴 해서 아니 나도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시기가 이제 극연말로 갈 뿐이지 언젠가는 갭 축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제 스타일이 이제 막 비싼 주식들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 건설관장제 오늘 자료도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인허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인허가 돼서 내년에 집들 많이 짓는 게 나오면 건설회사 좋은 거니까 네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네네. 상당히 잘 나왔네요. 한번 이것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제가 그 건자재 인덱스에서도 4월 달 인허가 숫자를 넣었었는데 이제 5월 달 것도 나와서 같이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자료를 썼고요. 일단 누계 기준으로 5월 달 기준으로 YY 지금 19% 지금 인허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월 기준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YY 31% 증가하는 좀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요. 인허가를 제가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YY로 매년 연간으로 한 4개, 5개년 연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했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를 썼고요. 일단 인허가라는 지표 자체의 특징은 저희 착공, 삽 뜨는 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희가 선행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허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보여지고요.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또 착공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긍정적인 숫자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모멘텀이라면 하반기 내년 가면서는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섹터 리레이팅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정책이랑 무관하게 지금 계속 인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착공 랠리는 이미 뭐 스타트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 오른쪽 하단 그림의 분양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착공이 이미 랠리가 시작이 됐냐라는 거에 대한 근거인데 맨 오른쪽 진한 파란 막대기가 올해 이제 공급 예정인 물량입니다. 40만 호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만 더 늘어도 역사적인 두 번째 수준까지 달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까만색으로 색칠한 게 최저와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를 보여드린 이유가 어쨌든 최근에 섹터가 마치 약간 정책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많이 보여지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썼던 때가 언제고 축소 정책을 썼던 때가 언제고 그때 몇 세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표시를 했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썼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였고 그때 막 뉴타운들 이런 게 생겨났지만 그때가 2010년에 보시면 분양 최저점이었다. 이유는 리먼이 터지면서 사실 건설사들이 민간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였고 그럼 최고는 언제였냐?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이때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수요 규제를 풀어줬죠. LTV 좀 열어주고 금리 깎아주고 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때 못했던 게 그때로 쫙 다 밀어나면서 단기로 이제 착공 랠리가 왔었고 그때도 막 건설건자재가 막 이렇게 주가가 리레이팅 됐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책과 무관하게 일단 인허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을 하는 데다가 민간에서는 재건축 풀리면 또 아파트 짓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3기 신도시 이런 거 남양주 왕숙지구 조기 착공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민간 플러스 공공 이렇게 양방향에서 다 뭔가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어쩌면 그 과거에 이 51만 세대 달성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사이클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주택 쪽에 보면 이제 보통 이 인허가가 나오고 나면 건설회사들이 받아서 하고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김세현 용관한테 맨날 심의안건 넘기면은 그게 맨날 다 그거잖아요. 최근에 그 뭐죠? 그 우리가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그 아파텔? 네. 아파텔 인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안 받고 뭐 그다음에 주택 수는 카운팅 되긴 하는데 그 청약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기가 많고 아파텔인 이유는
집이 좀 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의 좀 고급스럽게 대체품으로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원룸이라고 하는 그 오피스텔 형태는 이미 초과 공급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실구매자 입장에서 아파트가 살기가 좋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텔 같은 그 상품들이 아파트 같은 게 의외로 또 그런 꽤 큰 건설 업체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되게 좋은 상품. 그래서 마진도 좋은 것 같고 네. 더 놀라운 건 분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냥 돈을 되고 있습니다. 태웠다가 회수하는 게 가능하길래 네, 네. 이런 쪽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이제 분명히 주택 건설 쪽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제 현대건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유가가 여기서 더 뭔가 슈팅이 나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했는데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제 그 약간 협상이 그 오페크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어제 WTI가 70을 넘어갔어요. 네, 네. 확실히 그런 것들도 또 조심스럽지만 네, 좋게 보는데 이제 그런 거 막 그 물어보시던데 유가가 그럼 다시 만약에 내려가면 현대건설은 안 좋은 거냐? 또 아니지 그것도.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유가 레벨이 함의하는 그 의미는 저희 그 결국 중동 발주 때문인 건데 중동의 이제 그 재정 균형 유가가 한 45불 정도 그렇죠.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유가의 절대 레벨 자체가 이미 발주가 나오기 용이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게 65에서 한 75 사이만 있어도 네, 그 정도 레벨에만 있어도 저희가 발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 그 가장 그 수주의 대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맞긴 하지만 현대건설의 경우는 주택 익스포저도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바이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코를 어제 해서 오늘 이 내용도 나와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들은 왜 당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보냐? 더 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여기서 소개 안 할 뿐입니다. 근데 네. 이틀 연속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뭐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네. 보통 이렇게 질문 던지고 고민하고 추론을 할 때 보통 거기서 기회가 나고 올해 그냥 포인트 이거예요.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서서히 어떤 말이 나올 거 아니냐면 이제 매크로한 얘기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장이 빠져 이 얘기만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야? 그럼 뭐가 될까? 뭘 줄이고 뭘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뭐 일위 오너분들이 이제 입에 좀씩 붙고 있는데 일위 오너분들이 이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지 뭐 이렇게 너무 막 거대 담론이나 뭐 너무 거창한 얘기 말고 아주 단순한 것에서 출발이 돼요. 유가가 올라가면 지금 매크로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돈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재편할까? 저 요새 화두인데 저희가 담당 섹터가 이쪽이 준비된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왔죠. 거니까 이해 조선도 바라고요. 좋지 않을까요? 네? 조선도 좋지 않을까요? 조선 담당자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옆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건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숫자가 좋아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섹터 담당이니까 저는 제 것만 보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이제 그 베타 그러니까 속도는 탄력성은 조선이 더 주가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 갖고 안 그래도 지금 어디 또 그 얘기를 했어. 다 조선만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야.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하면 조선의 그 레버리지 때문에 레버리지가 있어. 레버리지를 노리고 싶은 건데 맞아. 나 같은 스타일은 그거보다 뻔하게 숫자 딱딱따박따박 나올 게 있는데 300이나 숫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죠 수주 매출 숫자가. 그런데 건설은 그것도 있습니다. 워낙 예전에 그 플랜트로 빅베스 많이 떨어서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이 수주에 대한 이제 그 이익의 그 가시성을 되게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그런 거 수주해도 나중에 또 적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어제 그 얘기했더니 재밌는 거는 주택만 물어봐. 그러니까. 네, 주택만 맞지? 보시니까. 주택만 물어봐서 내가 오늘 나와서 주택도 좋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 플러스 애드가 있는데 그분이 좋아서 얘기했던 거고. 그래도 최근에 아파트도 심의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 분양되겠나 싶은데 잘 되더라고. 물론 이제 전체 거래량 자체는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그건 이제 시중금리도 올랐고 저희 약간 정책 그 모멘텀 같은 거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약간 쉬는 그런 분위기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물건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이 호조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뭐 이틀 연속했던 거는 나름대로 뭐 이쪽을 잘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니까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함께 고민하시죠.